지금부터 쌤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개념을 설명드릴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기준 시점에 대한 개념인데요. 먼저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름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쌤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이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만든 예문이 있으니까 한번 그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건요, 영어를 공부할 때 동사 파트라든가 준동사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다소 생뚱맞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20은 큰 수냐 작은 수냐? 영어 시간에 갑자기 숫자가 나와서 좀 생뚱맞죠? 하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답변을 해보십시오. 20은 과연 큰 수일까요? 작은 수일까요? 정답은 달라지죠. 뭐에 따라? 바로 기준에 따라입니다. 왜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를 볼 건데요. 바로 숫자니까 숫자에 대한 그래프를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라고 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작은 수는 무한대까지 작아지고요. 큰 수는 무한대까지 커집니다. 따라서 그런 수의 어떤 흐름을 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가운데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심었죠? 그럼 20은 큰 수일까요? 작은 수일까요? 애매하단 말입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30이라고 하는 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30보다는 20이 당연히 작은 수가 되겠죠. 하지만 20보다 작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10보다는 큰 수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샘 말의 요지는 있으시겠죠? 미안합니다. 바로 2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크다 작다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그렇죠? 그래야 그 기준보다는 작은 거다, 그 기준보다 큰 거다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수의 개념처럼 흐름이 끝이 없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시간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시간의 개념을 볼까요? 자, 시간도 마찬가지 수처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과거와 미래는 끝이 없습니다. 이 끝이 없는데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어떤 포인트인가 하면 봐봐요. 우리가 살면서 흔히 과거야 또는 현재야 또는 미래야 라고 말하는 건 말입니다. 어떤 시점이 기준일까요? 이건 당연합니다. 바로 지금이죠.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영어로 now겠죠? 지금이 언제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과거라고 하고 지금보다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런 걸 말입니다. 영어에서 흔히 절대 시제라고 합니다. 절대 시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뭐가? 기준이 안 바뀝니다. 언제나 now죠, now. 먼저 말씀드리면 영어에 동사 있지 않습니까? 본동사. 동사는 언제나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가 과거 형태면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죠. 뭐를 기준으로? 바로 지금을 기준으로죠. 동사 형태가 미래가 되면 그걸 미래라고 하죠. 왜? 지금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준동사 개념이 포함되면 그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요. 자, now를 기점으로 그래프를 지금 보면 대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쌤이 대칭을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쪽에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좀 늘려놓은 겁니다. 자,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생했죠, 과거니까. 자, 먼저 A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A보다 이전에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자, 그러면 이때 바로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A라는 사건은 당연히 과거의 일이겠죠. 왜? 현재보다 과거, 즉 지금보다 과거에 일어난 거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기준 시점이 B가 된다면, B가 기준이 된다면 B보다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었겠죠. 아직 요 B 시점에서는 A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니까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의 개념처럼 말이죠. 시간의 흐름 속에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잡을 때 주변 사건들은 과연 그 사건보다 과거의 일이냐 아니면 미래의 일이냐를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영어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나와주세요. I wanted to meet Jane
자, 보면 알겠지만 뭐 나는 원했습니다. 지인을 만나기를 이런 말이겠죠. 자, 이 문장에 동사가 있죠. 뭡니까? 바로 wanted이겠죠. 우리말로 하면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원했다라는 동사 말고 이 문장 속에는 또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숨어 있습니다. 비록 동사는 아니지만 바로 동작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준동사죠. 여기 보이는 투부정사입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만나다라는 meet, 요 동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준동사 전체적인 건 쌤이 얘기했죠.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작이 바뀐 다른 품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동작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을 시간의 그래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본동사의 기준은 늘 바로 지금이랬죠. 따라서 wanted라는 동작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바로 현재, now를 기점으로 과거에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원했다라고 하는 건. 하지만 여기에서 to 부정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쌤이 얘기했잖아요. to 부정사는 무슨 지향적이다. 요 동작을 향해서 to가 뭐뭐를 향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 동작이 발생되지 않은 뜻, 즉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때 to meet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미래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를 기점으로? 바로 이 본동사를 기점으로 미래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즉 원했다라는 동작이 과거에 있었죠. 그 과거 요때가 뭐가 돼? 바로 기준 시점이 됩니다. 요때가 기준이 돼가지고 요 기준보다 미래에 만나게 될 것을 바로 원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문장 속에서 말입니다. 실제 동사는요, 언제나 기준이 뭐야? 바로 now입니다. now. 하지만 문장 속에 준동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준동사의 기준 시점은 now가 아니라 바로 그 준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요 동사, 본동사가 일어난 시점, 그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영어에서 말하는 기준 시점의 개념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 동사 시제 파트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준동사에서의 기준 시점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